그러면은 만난 지 10분 만에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한 문장으로. 목이 타시는 모양입니다. 한 잔 리필해볼까요? 아니요. 물이라도 한 잔 제가 떠올게요. 이렇게 하자, 우주야. 질문을 하시면 네. 우주가 먼저 대답하고 조금 생각할 시간을 조금 드리기 내가 위해서. 대답하고. 시간 좀 벌어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답은 간장을 이렇게 없어요. 활용하시더라고요. 아, 우주 씨 소개를 안 해요. 우주 씨 소개를 잠깐 네, 할까요? 네, 그러면은 네. 일단 헤맨 만큼 제 땅을 넓히고 있는 중이고요. 멋지다. 그 말 있잖아요. 멋지다. 헤맨 만큼 내 땅이다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 열심히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지만 사부님의 인도 아래 좀 이 동화 세계 쪽에 지금 요즘은 네,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좀 글쓰기 자체에 좀 집중하고 글에 좀 파묻혀서 남의 글 내 글에 좀 파묻혀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랑 정말 안 어울리지만 남들한테 제 소개를 할 때는 돈 되는 거면 다 하는 돈이 되면 다 합니다. 제일 멋있어요. 라고 얘기는 하죠. 그래서 그림 그리고 글 쓰고. 그런 그림의 종류는 주로 웹툰을 그리시는 거고 글은 지금 현재는 동화를 쓰시는 거예요? 만화를 제일 좋아해서 만화를 그렸다가 요새는 그냥 일러스트 같은 거 혼자서 그리고 그냥 동화를 쓸 때는 이제 생다트 공연으로 좀 그 동화를 선보이고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 싶다. 언젠가 볼 수 네, 있겠죠? 참고하실 게 저는 우주를 언제 발견했냐면 우주를 언제 발견? 너무 멋있다 그 말. 제가 우주를 발견한 남자입니다. 17, 18년 전에 난나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었어요. 초창기 대안학교인데 나는 나의 줄임말입니다. 네, 난나 학교에서 저는 이제 그 의욕이 가득한 대안교육을 실현하고 말리라 라는 그 엄청난 전투 의지를 갖고 갔다가 첫 수업 시간에 모든 게 무너진 대안학교 교사였고 제가 그러니까 대안학교 갈 때는 그 전까지는 이런 생각이었어요. 다 이제 어릴 때 생각인데 공부 잘하거나 태도가 바르거나 열심히 그 뭔가를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에겐 관심을 두지 말자. 제가 생각하는 대안교육은 이 교육으로부터 배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교사가 되자. 그거였는데 역시나 우주를 보는 순간 또 무너졌죠. 배움에 열의가 있고 태도가 좋고 이런 아이들이 역시 나도 좋더라고. 그래서 쭉 이제 지금까지 인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지만 제가 계속해서 좀 배우는 제자, 배우는 아이고 내가 닮고 싶은 아이 한 존재로서 그리고 같은 글을 쓰는 항상 저는 이제 글벗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글벗이란 말은 이현 작가님이 그때 얘기한 거 그 방송에서 얘기하셔서 제가 의도적으로 주변에도 그 표현을 좀 쓰거든요. 너무 표현이 좋아서. 그래서 그 글동무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네, 진짜로. 네. 선생님이 그냥 예뻐해 주셨어요. 아껴 주셔서 계속해서 그때부터 정말 저는 선생님을 깃털로도 때리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전혀. 네, 그래서 참 어렸을 때부터 그 어른이고 아이고를 떠나서 다 이제 수평적으로 항상 대해주시는 정말 어른다운 어른이셨고 제가 보통은 수직적으로 이렇게 권위를 드러내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또 없으신 제 주변에도 유일하신 분인 것 같아요. 어른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이후에도 선생님 뵙게 되면은 항상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어떤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근데 네. 괜찮아요. 실망시켜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냥 노력하게 만드는 그냥 존재만으로 제가 더 나은 사람이고 싶게끔 스스로 네, 그렇게 비춰주시는 항상 역할을 해오셨죠. 그리고 그냥 선생님이 살아가시는 삶 자체가 그 족적 하나하나가 그냥 되게 배움이 돼서 그리고 참 용기를 주세요. 저런 삶이 참 아름답고 담고 싶구나라고 용기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어떤 사랑을 표현하거나 칭찬하는데 인색한 주변 사람들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냥 내가 감사함이나 이제 사랑을 표현하고 좋다라는 걸 얘기를 해도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럽고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진짜 사랑해도 혼나지 않는 꿈이었다라는 그 시구처럼 다 받아주시니까. 근데 오히려 그게 가장 나답고 자연스럽다고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분이셔서 편지를 나눌 때도 근데 그게 참 좋아요. 사랑도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의 표현도 근육인 것 같아요. 써야 자꾸 써야지 그것도 힘이 늘어나지. 맞아요. 안 쓰기 시작하면 무뎌지고 뭉툭해지고 그게 우리 인간의 꼬리표처럼 닳아서 언젠간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 표현도 자꾸 써야지 발달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사랑교 교주님이 이 법문을 펴시는 것 같아요. 네. 믿습니다. 갑자기 막 믿음이. 일이다. 이거 써서 그걸 자꾸 발달해야 너무 좋다. 그래서 발달시켜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와서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주님은? 사랑은 희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사랑은 희생? 네, 이유도 여쭤봐도 될까요? 이유는 근데 그 희생이 자기가 그 희생을 통해서 자기는 그 희생 안에 없어야 된다라는 느낌? 희생의 그 남이 보기엔 희생인데 그 스스로 봤을 때는 난 이게 희생이라고 알고서 한다기보다 그러면 우주님이 지금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이 있으신 거죠? 근데 저도 희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서 그게 사랑의 궁극 아닐까요? 네, 근데 희생이라고 생각 안 해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네, 저 스스로는 희생하고 있다고 표현할 것 같진 않아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충분히 시간이 네, 어떠세요? 벌어졌을까요? 네? 더 벌어드릴까요? 이게 재밌는 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제가 했어요. 인터뷰어로서. 근데 이게 인터뷰 기법 중에 하나인데 맨 마지막에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던져요. 예를 들면 선생님 이렇게 오늘 긴 시간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황당한 질문인데 환경운동가를 만났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이 환경운동이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게 막막하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이거든요, 실은.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때 정말 멋있는 답변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우 추상적이고 이런 질문이. 근데 질문할 땐 참 즐거웠는데 질문을 당해보니 이렇게 약간 곤혹스러운 건데 내가 역시 내공이 좀 안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거나 답변을 해야 하니 사랑은 무엇인가, 저를 이렇게 좀 돌이켜 봤을 때는 사랑의 실패를 통해서 아주 조금씩 많이도 아니고 아주 조금씩 배워가고 아주 조금씩 성장해가는 그 그것이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랑은 뿅뿅이다.
진짜 인상 깊었어요. 신영훈님 조명하셨다. 우와, 이걸 알아주시다니. 앞으로 뿅뿅해라고 해주시라고 그래서 재밌는. 엄청난 저도 감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하지만 태초부터 사랑이 아니라 뿅뿅이라고 우리가 얘기해 왔으면 뿅뿅에 우리는 또. 감동했을 텐데 사랑이라는 단어를 맞아요. 낯설어하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그 뿅뿅론에 저는 하면은 사랑에 대해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었어요. 오, 맞아.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또 사부님이 말씀하시니까 더 실패를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게 만드는 그거에서도 조금 영감을 얻고 매일 달라진다는 것도 그렇고 제가 희생이었던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거 제가 과거에 생각했었던 건데 내가 그 이후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저를 망가뜨리는데 근데 그걸 망가뜨리는 건 좋은 저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제 고집이나 아상이나 이런 안 좋은 습관들 나의 자존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허물어 버리는데 제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고통을 주는 또 그런 순간도 사랑이었던 것 같고 또 그 상대를 위해서 나 역시 그런 역할을 그래서 아 사랑은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진실에 가깝구나. 네. 진실을 향해서 계속해서 다가가려고 몸부림치는 거 같아요. 너무 멋있다. 우리 다음 방송 들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기대됩니다. 또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책방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는데 네. 책방을 하시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이랑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궁금해요. 그게 이제 책방을 하시는 분들마다 다 조금씩 다르시더라고요.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작가님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가장 좋았던 것은 네. 이렇게 누군가 어떤 책을 찾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맞는 책을 좀 골라줬을 때 그때 아주 기쁘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분야를 여쭤봐요. 혹시 어떤 책 평소에 관심이 있으세요?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자동으로 나와요, 목록이. 예. 그때 이 책이 딱 떨어진다 하는 느낌이 들고 쭉 살펴보고 이제 본인이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갖고 책방을 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럴 때 기쁘죠. 예. 근데 어떤 순간이 가장 기쁘다, 가장에 맞는 건 잘 모르겠어요. 예. 그 모든 순간이 네, 골라주시는 예. 모든 그리고 순간이. 책방 열기 전에 한 달 정도 준비하는 그 시간이 설레고 그때 기뻤어요. 네. 힘든 점, 책방 하면서 힘들었던 순간은 서류입니다. 네. 제가 서류 포비아거든요. 잠깐 서류 포비아 몇 달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많은 책방들이 이렇게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아주 소소한 작은 프로그램 하나 운영하는데도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네. 저는 이제 전에 몰랐는데 저도 이제 책방에 초대돼서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뭐 그때는 어렴풋하게나마 내가 여기 초대되기까지 여러 보이지 않는 노동과 수고가 있었겠다. 그렇게 이제 어렴풋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건데 실제 제가 겪어보니까 와, 내가 이제 어렴풋이 생각한 것보다 몇 배의 수고와 고민과 또 무수히 많은 서류들. 예. 그냥 조금 지원받는 건데 A4 한글 문서로 한 130페이지 서류를 증빙 자료를 또 제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많을 경우 그래서 그 서류를 쓰다가 좀 짜증이 나서 좀 힘들 때가 있긴 했습니다. 그거 말고 딱히 뭐 크게 힘들고 뭐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방금 다른 책방에 가서 강의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어떤 주제로 주로 강의하세요? 책방을 하고 나서는 거의 다른 책방에서 한 적은 없고요. 다른 공간에서 이제는 했고 그 전에는 책방에서 워낙 많은 것들을 해서
기억은 안 나지만 주로 이제 글쓰기나 자기 역사 쓰기. 저는 이제 평범한 시민들의 글쓰기 이런 데 좀 관심이 많고 그러한 강의를 이제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주로 쓰는 그 르포 문학에 대해서 좀 제가 쓴 책이나 르포 문학을 알리고 뭐 시민들과 대화하고 그런 정도를 했습니다. 네. 혹시 한 가지 저도 네. 책방을 어쨌든 간에 원래 하시던 분과 예, 예. 하시던 분이 이제 그만하겠다 이 책방을 네. 운영을 네. 그런 이야기와 어쨌든 넘겨받으시듯이 운영을 하시게 됐잖아요. 네. 그 순간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분과는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그만두시는 분과 시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2000년 전후로 해서 5명의 시 쓰는 영혼이 모였어요. 네. 아, 멋져. 그 5명이 모여서 만든 이름이 오순정입니다. 네. 아, 좋다. 뭐 한참 치기가 어리던 그런 시절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 쓰는 모임 이름을 오순정이라고 했어요. 네. 시의 순정을 다 바치자. 그래서 5명이 모여서 시를 썼고 지금 돌이켜보면 5명이 다 시를 쓰고 저를 빼고는 다 시집도 내고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에 마지막으로 시집이 나온 친구가 남현지라는 시인입니다. 예. 청취자분들이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남현지 시인.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시 모임을 또 하나 한 적이 있어요. 20대 후반에. 네. 그때 함께 시 모임을 했던 시인 중에 한 명이 이윤설이라는 시인입니다. 저희 책방에 오시면 별도의 그 마련한 공간이 있는데 작은 공간에 이윤설 시인의 시구절을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볼 때마다 이윤설 누나에 대한 감사함과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윤설 시인이 펴낸 문학동네에서 펴낸 시집이 있거든요. 시집 한번 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에게 시를 가르쳐 주신 저의 사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순정의 멤버 중에 한 명이 이은경이라는 시인입니다. 이 친구가 먼저 같은 공간에 검은 책방, 흰 책방이라는 책방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검은 책은 이제 그 펜, 네, 색깔. 그리고 흰 책은 흰은 이제 백지인 거죠. 예. 그래서 은경 씨의 옆지기가 소설가 김종호 소설가인데요. 예. 그 두 시인과 소설가가 운영하던 책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저도 이제 가끔 심심해서 이제 놀러 가거나 가끔 이제 거기서 이제 글쓰기 강의도 하고 그랬던 공간이었고 개인적인 이유로 책방을 이제 6년 동안 운영을 했고 꽤 많은 시인들이 사랑하던 공간이었어요. 예, 그 주로 시인들 위주로 6년 동안 끊임없이 많은 시인들을 이제 초대했던 그런 소설가와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접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공간인데 그 전에 제가 한 3달 동안 그 책방을 문 닫기 전에 일시적으로 아무튼 손님을 잘 안 받으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거기 집필실로 제가 한 3달 정도 거기 가서 글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책방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검은 책방, 흰 책방이 기억 책방이 됐죠. 예. 잘하셨네요. 네. 뭐 기억 책방 뭐 이름에 대해서는 안 궁금하십니까? 예. 성함이랑 상관이 없나요? 예, 뭐 이름과 관련이 있고요. 네. 예, 기억은 우리가 물론 외국 친구들은 빼고 우리가 처음 글의 세계로 진입할 때 만나게 되는 그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 처음 글이라는 걸 배울 때 갖는 설렘, 기대, 혹은 어떤 열의, 내가 뭔가 배우고야 말겠노라, 뭐 그런 동심이 머무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멋지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저도 한번 멋있게 말해보려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제가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보니까 주말에는 책방을 안 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책방을 가려면 평일에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아니 근데 네. 그 처음 그 팟캐스트를 들을 때 네. 깜짝 놀랐어요. 와. 그러니까 그 전에 팟캐스트를 그 저희 책방에 이현 작가님과 동선 작가님을 초대하고 북토크가 끝나고 나서 얘기를 나눌 때 네. 팟캐스트를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꼭 하셔야 되나? 뭐 왜냐면 제가 10년 전에 팟캐스트를 열심히 했다가 이렇게 망한 적이 있어서 예. 그래서 그거 굉장히 그게 힘든 걸 알아요. 예,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과 열정이 이제 그 투입되는 건데 그만큼 결과가 안 나오면 또 그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처음 방송을 듣는 순간 이렇게 폴림의 목소리가 쫙 깔리는데 뭐지 이게 공중파 컨셉인가? 퀄리티가 목소리가 너무 멋있고요. 진행을 너무 잘하셔서 와 깜짝 놀랐어요. 네. 이렇게 제가 평소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많이 듣거든요. 네. 폴폴님이 이렇게 진행을 폴폴님보다 진행을 잘하는 DJ들을 아직 못 만났습니다. 제가 주현미 라디오 프로그램도 한 번씩 듣고 그러는데 주현미 님도 아주 진행을 잘하세요. 재밌게. 네, 폴폴님이 가장 잘하십니다. 네. 정말. 근데 방송 정말 저는 일단 뽀뽀님이 원래 이런 일에 종사하시는 분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전문가의 모든 진행과 목소리와 그걸 다 대본 없이 즉석에서.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대본이 없다라는 맞아요. 거는 맞아요.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다들 모르실 것 같은데요. 대본 없이 대본 없이 하시는 이건 겁니다. 몰라요. 청취자들은 네.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처음 알았는데 네. 동선 작가님이 대본 그냥 없이 즉석에서 한다는 이렇게 게 해달라고 하면 즉석에서 하십니다. 정말 다들 폴폴 작가님이. 너무 이 고급 인력들이 아니죠. 제일 고급인요.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진심은 어찌됐든 언젠가라도 통한다고 생각해서 좋아서 다 하시니까 제가 다음 정말 시즌으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돌아오시면 더 이제 알았잖아요 제가. 네. 계속 재촉해 주세요. 졸라주세요. 그러면 3월이 다 가는 봄 밤에 어울리는 저녁 메뉴는 뭘까요? 저녁 메뉴. 네. 와, 이 질문에 깊이가 그렇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질문들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거의. 우주님이 저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햄버거 좋습니다. 아니 아까 그 얘기할 때 작가님 안 계셨잖아요. 빨리 말씀을 드려야 햄버거 좋습니다. 예. 왜 햄버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작가님이 진짜 햄버거는 먹기로 하고 작가님이 골라주신 메뉴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실제 먹는 것과 무관하게요? 무관하게. 네. 그냥 좋아하시는 거 아무거나 100개 중에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갑자기 떠올랐어요. 와, 뭘까? 지난주에 네. 전북 남원에 가서 너무 좋아요, 나오. 산채 비빔밥을 먹었거든요. 우와, 진짜 부럽다. 지금 식당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저는 이제 전북 남원에 한 사찰에 1년 동안 좀 거주를 하면서 글을 썼어요. 실은 글 별로 그때 안 썼습니다. 근데 명부는 글을 쓰러 갔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도 하고 300배도 하고 이렇게 글도 쓰고 하면서 지냈는데 그 남원에서 어느 식당에 가서 산채 비빔밥을 먹었어요. 만났어요. 근데 저는 그런 비빔밥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빔밥 안에 들어가는 그 산에서 따온 이 것들이, 나물들이 향이 너무 진해가지고 고사리는 고사리대로 고사리 향, 뭐 다른 건 다른 것대로 향들이 올라오는데 와, 그렇게까지 향이 진한 산채 비빔밥을 처음 먹었어요. 봄이었죠. 예.
감나물이 예, 그래서 지난주에 남원에 갔다가 그 식당을 갔어요. 찾아갔는데 휴무일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 사이에 10년 전에 거기서 먹고 몇 번 더 찾아갔던 그런 여전히 그 맛. 산채 비빔밥집입니다. 네, 제가 이름을 따로 알려드릴게요. 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연락처를 모르니까 네. 네. 유튜브 그래서 댓글로라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봄밤은 네. 산채 비빔밥이다. 네. 봄 향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저에게 들어와요. 네, 너무 좋다. 제가 향기로워지는 것 같아요. 와, 완전 시다. 좀 방송용 멘트 일부러 써봤는데 비빔밥을 만났어요. 정말 그 식당 때문에 남원에 가고 싶어질 정도예요. 네. 네, 저 진짜 네, 네. 너무 가고 너무 싶어요. 맛있겠다. 향기롭습니다. 네. 봄이, 갔다가 기억책방 가시면 되겠다. 봄이 다 가기 전에 네. 꼭 가고 네. 싶어요. 그럼 우주님의 메뉴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는 이동해서 들어볼까요? 왜냐면 네, 네. 시간이 7시 반에 네, 공연이 네, 시작인데 네, 그게 좌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선착순. 네, 도착을 하면 좋고 들어가는 걸 7시로 생각하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저녁을 조금 네. 넉넉하게 먹으려면 네. 지금 좀 정리를 그럴까요? 그럽시다. 근데 진짜 햄버거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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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산채 비빔밥이 더 좋지 않을까? 아니. 어차피 저는 네. 시골에 살아서 네. 시골 음식 항상 먹으니까요. 간만에 도시에 서울 오면 좀 그 폼나는 네. 도시 음식을 한 번씩 먹고 싶어요.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왜 햄버거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맛을보다 편에 예. 제가 햄버거집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있어요. 꼬불꼬불 이렇게 예. 5kg짜리 꽃이랑 물 들고 한쪽에 가방 한 손에 핸드폰 들고 3, 40분 동안 땀을 막 여기 이렇게 머리카락을 찰싹 붙여가면서 혹시 그 햄버거집 기억나세요? 제가 방송은 다 들었어요. 근데 그 기억은 다 나진 않아요. 왜냐면 주로 운전하면서 듣다 보니까 맞아요. 잠깐 주변에 이제 차 상황 그럴 때 살짝 이제 놓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 햄버거집이 대학로에 있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여기서 한 10분 조금 넘게 네, 걸어가면 네. 있는데 좋네요. 근데 문제는 그 방송에 나온 햄버거집이 이전을 해서 그때 그 분위기가 아니고 아, 그냥 일반 햄버거집 분위기이긴 한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네, 네,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럼 한번 가볼까요?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